윤 대통령은 이 서울구치소의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사흘째 지금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어떻게 지내는지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윤상현 의원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변호인단 통해서나 아니면 뭐 직접이나 대통령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좀 전해 들으신 게 있으실까요? 아직은 못 듣고요. 이제 어제 뵈니까 대단히 의연하시고 담담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성격이 그러시니까 아마 잘 지내셨을 것 같고요. 추운 겨울인데 내복을 안 입으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피자 대기실이 아마 열선이 바닥에 깔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복을 안 입으셨는데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래도 워낙 적응 잘하시는 분이라 괜찮지 않나. 일단은 좀 추운 것 같다, 내부가. 그리고 또 윤 대통령이 옷을 입은 채로 수면을 취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 조사를 받은 이후에 이제 사흘째 머물고 있는 가운데 일단 내부에서는 뭐 특별한 대우나 이런 것은 뭐 눈에 띄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완벽한 생활 조건은 아니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죠. 자, 지금 보면은 양복을 입은 채로 조사 이후에 시간을 보내고 있고 식사도 한 3분의 1은 남겼다라는 소식이 또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수용자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윤 대통령 측근은요. 지금의 구금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어제 체포 적부심,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부당하다라는 심사를 다시 해달라라고 신청을 했죠. 청구를 했죠. 그런데 기각됐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 남은 카드는 평론가님 지금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체포적부심이 기각이 됐고 남은 수순이 이제 구속영장 청구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뭐 실질 심사에 출석을 해서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소명을 하도록 노력을 하거나 혹은 거기도 이제 불출석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는 경우에 그다음에 또 구속적부심을 청구를 할 수 있겠죠. 네. 이런 방식들이 남아 있고 사실 근데 체포적부심이라든지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피의자가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의뢰하는 행위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시는 건 아니고요. 근데 네. 윤 대통령 측이 비판을 받고 있는 거는 이의 신청이라든지 네.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 일반인으로서의 권한이 달려 있는 부분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든지, 네. 그리고 다 청구한 것마다 다 기각이 됐습니다. 네. 예, 지금 봤을 때는 구속영장 말고는 다 기각이 될 태세거든요. 네. 예, 이런 상태에서 그걸 일일이 중간 단계마다 하나하나씩 계속 벽을 쌓는, 근데 그 벽들이 다 무너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 네. 이것은 이제 지지층의 사기에도 아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여지고, 정말 체포적부심, 구속적부심 이렇게 핵심적인 부분은 이건 행사에도 나무랄 일은 아니거든요. 네. 예, 변호인단 또 현명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일단 공수처 입장은 윤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출석도 안 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만에 하나 구속영장이 또 발부가 된다면 20일 정도를 추가로 이제 더 조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건데, 보면은 열흘씩, 그러니까 공수처와 검찰이 열흘씩 각각 나눠서 아마 조사를 진행할 것 같아요. 근데 이때도 만약에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한다든가 조사에 불응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는 공수처가 내란죄 관련된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일단 경호처와 공수처의 어떤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출석은 했지만 그게 뭐 응하지 않겠다는 이런 뜻이 지금 강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서 만약에 조사가 들어가게 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검찰 조사에는 지금 공수처 조사하고는 달리 좀 적극적으로 나설 어떤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그리고 향후에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될 때는 이번 체포 이제 적부심하고는 좀 달리 평가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많은 게 결국 이제 증거인멸이라는 또 이제 도주의 우려, 특히 이번에 55 경비단장이 어떻게 보면 위조 내지는 어떤 불법 이런 어떤 서류 발급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아마 그때 적부심 결과는 지금하고는 또 다를 가능성도 많아 보입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거죠?
세간의 평은 높다고 평가가 나오죠. 네. 근데 문제는 이거 체포영장의 적부라는 거는 이제 과거에 체포영장 발부 집행 단계에서 위법하거나 체포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사후적 판단이잖아요. 네. 근데 구속영장은 이제 미래를 예측해가지고 이건 사전적 판단이에요. 그런데 이게 구속 수사를 허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죠. 네. 그렇다면 뭐 소명 정도도 보고, 그다음에 네. 범죄 중대성도 보고, 그다음에 이분이 뭐 도망가거나 주거가 불안정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보고. 근데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이 영장 발부의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하. 이전에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도 혐의 소명은 혐의에 따라서는 다소 있다고 보여진 부분도 네. 있고 한데 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공적인 감시와 통제가 작동하고 있어서 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런 식의 이제 판단했단 말이죠. 그러면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영장 발부 시에 미치게 될 뭐 국가 내외적인 여러 가지 영향 이런 것들을 영장 발부 판사께서 심도 있게 고민한다면 네. 기각 가능성도 없잖아 있죠. 왜냐하면 그렇죠. 원래 2021년도에 대법원의 인신보호 규정도 개정이 돼서 네. 웬만하면 불구속 재판을 권고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런 것들 종합하면 현직 대통령 신분 때문에 기각될 확률도 전 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